특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철근의 가장 기본적인 철근 하나를 생성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경비실 그 모델을 지금 제가 잠깐 끄고 모델을 지금 새로 하나 열었어요. 새로 열어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철근을 하나 이제 넣을 건데, 근데 우리가 그 철근 넣는 부분은 공유해드렸던 그 자료 안에 보면 걔를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끝에 보면 234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에 단면이 하나, 이미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크기가 400에 400짜리, 그 다음에 12개 주군이 들어가 있는데 지름이 25mm짜리가 12개가 이렇게 주군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근은 10mm짜리가 그 기둥에 대근과 대근의 거리가 300mm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주근, 그 다음에 대근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둥은 얘는 실질적으로 얘가 600에 600짜리인데 요거를 일단 그 기초에서 4개만 넣어보고 기둥에 얘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 2번 연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도면을 참조로 해서 모델링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로 모델링을 열어서 지금 기초 4개 하고 기둥 2개 그리고 보 하나를 지금 생성을 해놨습니다. 아까 그 계단 연습했던 사용했던 그 모델링 다시 연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리드를 이용해서 뷰를 생성을 했어요. 그리드 선을 따라서 이와 같이. 그래서 뷰 목록에 보면 아까 생성한 것처럼 이게 플랜 0, 그 다음에 뭐 3600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저는 창 수직 배열로 같이 놓고 플랜 0은 컨트롤 P 눌러서 평면 뷰를 띄우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초에는 일단 주군을 4개만 넣어 볼게요. 4개만.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하는 셈치고 포인트 4개가 필요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포인트 없이도 그냥 하나만 생성해서 이동해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할 때는 포인트를 배열이를 써서 생성을 해 놓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하겠습니다. 편집에 가서 이제 점이라는 명령어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거 선상에, 그리고 요 임의의 위치에, 그리고 두 선의 교차점에,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평면 이 점 배열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처럼 우리가 철근을 여러 개를 넣을 때 이럴 때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점 배열이라는 명령어를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점 배열 명령어 실행하면 창이 나올 건데, 먼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그 점을 내가 상대 좌표값을 입력하기 위한 원점을 찍어주면 돼요. 원점을 2점을 찍어주게 되면
이 점을 기준으로 150, 15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나는 원점도 얘를 이렇게 찍었어요. 컨트롤 키 눌러서 가장의 점을 찍었어. 그럼 가장의 점이 찍혀질 거예요. 그럼 여기 값이 입력 안 되죠. 이 상태에서 내가 상대 좌표를 이렇게 썼어요. R. 근데 여기서 좌표값이 줄 수 있냐? 컨트롤 키 눌러서 얘도 가상의 점 찍고 다시 150 되는 점을 딱 찍어주면 그 값이 이렇게 들어오죠. 원점이. 이럴 경우에는 얘가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150이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0으로 바뀌어야 되죠. 이 값이 0으로 돼야 되는 거죠. 이것도 헷갈리면 답이 없어요. 원점을 내가 여기다 찍었기 때문에 이 점에 하나가 포인트가 생성돼야 되니까 첫 번째 좌표값은 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400이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원점을 내가 어디다 찍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포인트 생성하는 방법에서 좌표값이 틀려진다라는 거를 연습을 지금처럼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 봐야지 얘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어려운 거 없죠? 이해됐다라고 판단을 할게. 원점이 여기다 찍었기 때문에 이 점에 포인트를 찍으려면 좌표값은 상대 좌표가 0, 0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철근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철근을 아까 철근 탭을 눌러주고 단일 철근을 먼저 생성을 하셨어요. 단일 철근. 근데 단일 철근을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을 열어야 되겠죠. 크기가 19mm냐? 아까 도면을 보면 25mm짜리가 돼야 돼요. D가 25mm. 그럼 25mm 등급을 선택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크기가 19가 아니라 25mm짜리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요 크기 옆에 보면 또 재질에 대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이 SD400이라는 재질을 지금 쓴 거예요. 굽힘 반경은 지금 80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얘가 어떤 거였다? 아까 후크 90도로 맨 끝에 부분을 후크 구부렸을 때 모서리 되어지는 반경값 R 값이 80이라는 얘기예요. 밴딩 되어지는 부분이. 얘는 나중에 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후크를 안 할 거니까 그냥 지름 25mm만 선택을 합니다. 후크 없고 끝에도 후크 없고 평면상에서 이동되어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을 거야. 그러면 0mm를 주면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푸팅이 예를 들어서 500mm짜리였다라고 하면 철근을 400mm짜리로 또는 예를 들어서 450mm짜리를 만들겠다. 400mm를 만들겠다. 그러면 시작과 끝의 부분을 동일한 값으로 줄 거냐 아니면 다르게 줄 거냐. 근데 우리는 그냥 400mm, 시작에서도 50mm, 끝에서도 50mm를 공간을 줄 거예요. 옵셋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50이라는 값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철근이 400mm짜리가 만들어지겠지요. 어떻게? 분명히 나는 여기다가 여기 두 점을 찍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점이 푸팅 더블 클릭해서 보면 마이너스 5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가 500mm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기억을 하고
50mm, 50mm 준 다음에 이름은 리바로 되어 있어요. 리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설정할 필요가 없고요. 넘버링 얘는 예를 들어서 주문이다 뭐 R라는 시작을 할 거야. 그럼 접두사 얘를 R로 시작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RC 숫자 1 그러면 넘버링의 시작 번호는 RC1, RC2, RC3 이렇게 넘버링이 할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또 필요하면 저장을 하는 거예요. RC T25mm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속성들이 다 저장되겠지요. 자, 여기다가 이제 철근을 넣을 거예요. 그럼 이제 먼저 보강 부재가 기초가 되니까 기초를 선택합니다. 근데 기초가 선택이 자 지금 얘는 지금 커서로 선택이 뭔가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네. 단위철근 부재를 크로싱으로 선택을 합니다. 지금 뭔가 버그가 있는데 선택이 됐고요. 철근의 형상을 찍어 달라고 할 때 이 점을 저는 찍을 건데 직선근을 찍을 거예요. 근데 지금 포인트가 기초 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은 이 점을 찍을 건데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점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마우스로 지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형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를 들어서 아래로 찍을 때 여기서 상대좌표였으면 좋겠죠. R 0, 0, 얼마를 줘야 될까요? 400mm 줘도 되겠죠? 마이너스 400. 그러면 현재 땅 지면에서 아래쪽으로 한 점이 찍힐 거예요. 근데 지금 엉뚱하게 여기 요 점 이렇게 두 점 찍혔죠, 그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중간 버튼이에요. 마우스 중간 버튼. 그러면 이와 같이 철근 하나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얘를 복사해 주면 되지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단일 철근 하나를 가지고 3개를 복사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수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철근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철근을 잘못 만들었어요. 길이도 틀려. 그 다음에 후크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얘를 철근을 수정을 하려면 철근 전부 다 선택하고 속성값에서 변경을 시켜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만약에 얘가 길이가 지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철근만 선택을 다 해서 여기 속성값에서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철근이 만약에 4개가 아니라 10개, 100개다라고 하면 일일이 다 클릭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얘가 그룹으로 묶여져 있으면 더 수정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철근을 실행하는 방법이 단일 철근과 철근 그룹으로 나뉘어진 이유가 그 때문에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룹핑으로 선택하면 한 번에
그룹으로 선택이 돼서 수정하기가 용이한데 지금처럼 단일 철근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하나씩 다 선택해서 수정해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션상에서 어떤 명령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단순화시키는 것, 즉 10번을 실행해서 결과를 얻는 것보다 5번을 실행을 해서 결과를 얻는 게 내가 시간을 절약을 해서 다른 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일 철근을 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철근 그룹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 철근이라는 거를 생성하는 방법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면 철근 그룹을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 철근을 이렇게 기초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얘를 다른 기초에도 똑같이 넣어 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기초에는 이런 지금 죽은 철근 4개를 쓰는 거를 오케이 나는 만족해. 근데 여기다가 하나 철근을 더 넣어 볼게요. 이번에는 미음자 형태를 만들 거예요. 미음. 그러니까 사각형 형태를 만들 거예요. 스트로 형태를 단일 철근으로. 자, 그럼 여기다가 철근을 하나 더 넣을 겁니다. 단일 철근의 명령어를 실행을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주군이 25mm짜리를 쓸 거냐, 아니면 아까 얘를 한번 같이 쓸게요. 10mm짜리 스트롭을 쓸 거예요. 대근을 10mm. 그러면 다시 테클라로 되돌아와서 얘가 10mm가 돼야 되겠죠? 크기가. 그리고 얘를 RCT 10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이제 RC 10이 저장이 됐어요. 얘를 가지고 스트로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크는 사각형 형태를 만들 거니까 점을 4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도강제를 선택해야죠. 선택했습니다. 형상을 찍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사각형 형상이니까 점이 몇 개가 찍혀져야 될까요? 이건 해보면 알아요. 우린 연습할 거니까 4개를 한번 찍을게. 4번. 자, 1점, 2점, 3점, 4점, 마우스 중간 버튼 또는 스페이스바. 근데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에러가 나는 거지. 그냥 아래 보면 뭐라고요? 무조건 맞히려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래요. 이 스페이스바 나 안 먹을래. 그 뜻이게요. 그래서 1점, 2점, 아이고 3점, 4점, 마우스 중간 버튼. 그러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사각형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가 필요하다? 4점이 아니라 5점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단일 철근 명령어 실행하고 보강제 선택한 다음에 1점, 2점, 3점, 4점, 5번째 점 찍고 중간 버튼. 그러면 이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안으로 지금 이 중간 지점으로 얘가 스트롭 대근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D 10mm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값을 주는 거에 따라서 틀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얼마를 줄까요? 20mm를 줄게. 20mm.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값을 주면 바깥으로 이동이 된다. 그죠? 시작 평면에서 얘가
시작 평면에서예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얘를 50mm라고 주고 버튼을 눌렀을 때 이 3D 얘를 봐야 돼요. 어떻게 지금 철근이 이동이 되는지. 그래서 수정 아래로 내려갑니다. 평면에서 50mm.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반대 부호를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얘를 계산을 다 해야지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 20mm를 줬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얘를 마이너스 2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8mm를 줬다. 18mm를 주게 되면 요로 거의 근접된 상태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얘가 밴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굽혔죠? 굽혀져 있죠? 밴딩이 있었지요. 왜? 어떤 값에 의해서? 얘 값에 의해서. 밴딩 값이 30mm로 되어 있는 거지. 모서리점이 어떻게 되어 있다? 못따기를 한 거예요. 라운딩으로. R 값이 얼마다? 30mm다. 만약에 0을 주면 못따기가 없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간격이 너무 어떻게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또 얘를 조절하겠네요. 16mm. 15mm 정도 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10mm를 줬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두 개는 뭐가 일어난다? 간섭이 일어난다. 도면을 이렇게 보내주면 현장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죽은 안으로 대근이 쓱 들어가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 보면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이 간격을 조절해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현장에서 대충 오케이 주근의 위치에서 사각형 만들어서 이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 돼요. 모델링에서 이걸 다 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현장에다 뿌려줘야지. 현장에서. 또는 얘는 PC다라고 하면 프리캐스트가 공장에 이 데이터를 보내서 공장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공장에서 콘크리트 붓고 철근 넣고 양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개판으로 만들면 현장이나 또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것이 설계도 못하는 놈이 저 앉아갖고 이런 데이터 준다고 욕으로 엄청나게 속으로 욕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간섭이 어느 정도는 당연히 일어나죠, 여기? 그죠? 간섭 일어나죠. 이렇게 내가 구부려서 이어줄 거기 때문에 붙어요. 거의 다 붙은 상태에서 모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이 좀 모자라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잡아당기면 돼요. 잡아당기는데 이렇게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지금 직접 수정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쭉 잡아당긴 거예요. 그러면 형태가 이런 상태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어지겠죠. 여기죠? 근데 이렇게 겹치게 얘가 늘어나진 않아요.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고 이렇게 공간상으로 뜨면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이제
뭐 간섭부터 시작해서 적당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복사하면 되네요. 몇 개가 들어갈 거냐? 400ml 요 사이에 4개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100ml로 복사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럴 때도 또 필요한 게 뭐일까요? 여기에 나는 이 축은 얘가 2개가 더 필요하다. 이 거리는 예를 들어서 150mm 정도 된다. 그러면 요 사이에 포인트가 몇 개를 더 쓸 거냐, 그거를 또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우리가 이 주근이 400ml짜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0ml로 자를게요. 100ml로 자르면 계산이 편하니까 뭐 가지고 할까요? 포인트에 가서 포인트 명령어 중에 선상에라는 명령어를 쓰면 되겠죠. 선상에 요 철근의 한 점 끝에 부분부터 아래쪽 끝점까지 몇 개를 넣을 거냐. 100ml로 자를 거니까 하나, 둘, 세 개, 또 네 개, 세 개도 주고 적용하면 되네요. 그럼 포인트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도 포인트를 생성하는데 그 철근 쪽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어주고 싶어요. 생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일까? 이런 거예요. 아까 철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철근에 뷰를 만들면 되죠. 철근을 선택해서 이 철근에 뷰를 생성을 해주면 되는데 부재 뷰에 부재 뷰. 그럼 철근의 부재 뷰를 내가 만들 수 있겠냐? 그럼 선택을 그 얘기는 아까 뷰에 가서 새 뷰에 부재 기본 부재 뷰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부재를 철근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철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셀렉트 도구 바에 가보면 여기를 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철근이 그룹이 아니라 철근 그룹도 있고요. 여기 철근 집합도 있고 세 번째 단일 철근 선택 얘도 있어요. 스위치가. 얘를 켜야 돼요. 얘를 켜야지 실제 철근이 선택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철근이 선택이 안 된다라고 하면 컨트롤 1 눌러서 얘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가끔 지금 얘가 이렇게 선택은 되어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뷰 생성해서 얘는 3D 뷰 하게 되면 이 뷰만 생성이 돼요. 나머지 명령어가 철근 가지고 1번 이 부재 선택했을 때 이 명령어가 나오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철근으로 뷰를 생성을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럼 어떡할래요? 굳이 걔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걔를 굳이 만들 필요는 만약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다가 굳이 내가 뷰를 만들어야 돼요. 점을 찍어주면 돼요. 이제
철근 가지고 뷰를 생성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만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얘를 세 뷰에 점 3개 사용하면 되겠지, 그죠? 원점, 여기 끝점, 뷰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이 뷰의 속성을 얼마를 주면 돼요? 가시성을 얼마를 주면 돼요? 아예 0을 주면 되죠, 0. 근데 이 뷰에는 철근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지금 뷰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이 뷰에는 철근이 보여지게끔 표시가 되게끔 체크가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뷰 속성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표시에 가서 철근을 체크해줘야지 보여지는 거예요. 뷰를 만들고 그 뷰에서 어떤 부재를 보이게 하고 참고선을 보이게 하고 참고 객체를 보이게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뷰 속성에 가서 뷰 속성에 표시 창을 열어서 여기에 철근이 체크되어 있어야지 보여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테클라라는 이 제품을 쓰거나 또는 나중에 뭐 레빗이 됐던 모든 것 다 똑같아요. 모든 걸 다 보여주질 않아요. 뷰를 생성하게 되면 처음에는 보여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그리기 하면 철근, 컨스트럭션, 뭐 그다음에 점 이런 거 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여요. 우리가 처음 생성했을 때는. 근데 다시 그리기 하게 되면 뷰에서 안 보여지는 게 디폴트예요. 그러면 그거를 조치하는 거는 그 뷰를 열어서 지금 이 표시창에 가서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가 지금 습관화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캐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부재를 생성을 했는데 그 부재가 모든 뷰에 다 보인다?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는 처음에는 보였다가 그 다음에는 안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초이스해라는 얘기, 네가 선택해라는 뜻이야. 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여줄 거야. 네가 원하는 거는 네가 표시창에 들어와서 체크해줘. 네가 체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뷰가 지금 새로 생성했을 때는 철근은 안 보여요. 그래서 체크를 다 해줘야 돼. 나머지 뷰도 똑같아요. 이 뷰에도 처음에는 철근이 보여지지만 뷰 속성의 표시에 가서 철근이 지금 체크 안 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안 보이는 거죠. 부재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철근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보이게 할 수도 있고 포인트를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뷰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친숙해져야 되고 이 기능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델링에서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거를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도 지금 제가 이렇게 몇 번 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몇십 분 작업을 해봐야지 내 거가 되는 거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보일 경우에는 지워지지 않았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표시에 가서 보면 체크가 안 되어 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게 뷰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뷰를 만들었으니까 그 아까 여기 뷰 만든 거 다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철근이 보여졌을 거고요. 여기다가 포인트를 내가 요 400mm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점 명령어 쓰는데 여기에 얘를 쓰면 되게 편하죠. 예. 점 배열을 써도 되죠. 점 배열 쓰는 게 더 편해요. 일정하게 내가 원점을 여기다 찍으면 얘가 원점이 돼요. 그리고 이전부터 100mm 단위로 하나, 둘, 세 개를 찍겠다. 그럼 여기 이 값이 얼마가 될까요? 계산하기가 어려울까요? 지금 이 좌표계가 무슨 평면인가요? 잘 보면 ZY면이에요. ZY면. 그러면 얘 값은 다 뭐가 된다? 0이 된다. 다 0. 이 Z값만 바꿔주죠? 0하고 어떻게 해요? 3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베이직한 거는. 그 다음에 생성. 자, 3하고 100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100을 했을 때 포인트가 생성된 거 지금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근데 얘는 생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 생성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Z값만 준 건데. 그래서 포인트를 다시 지우고 지금 여기에 3개가 지금 생성된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지울게요. 점, 평면, 원점 달라고 할 때 이 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점이 이 값이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얘를 100mm라고 주고 100mm라고 주고 실제 여기가 하나고 2개 이렇게 되는데 얘 값이 얼마 돼야 될까요? 100이 돼야지 포인트 여기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서부터 100mm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값이 만약에 좀 안 먹는다 그러면 이제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했는데 계산이 잘 안 돼. 얘가 보면 이제 버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얘를 이 부분을 XY 평면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뷰에 가서 작업 평면에 뷰 평면에 평행한 다음에 이 점을 찍습니다. 그럼 XY 평면이 만들어졌네요. 돌려보면. 그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 평면에 가서 점 한 개 사용해서 원점을 아예 이쪽으로 바꿨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0,0,0이 되는 거고 Y 방향이고 X 방향이 되는 거네요. 지금 이 평면, 이 점 배열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정확하게 평면, 원점, 이 점이니까 0,0,0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Z값은 무조건 0이 될 거고 X방향 0이 될 거 0이냐? 그럼 0이면 요 점이네요. 네. 그리고 얘 값은 얼마다 나요? 100을 주면 포인트가 분명히 여기다 생성돼야 될 거예요. 그죠? 하나. 다시 100을 주면 둘. Z축의 값에 대한 부분이 원래 정상적으로 아까 잡았을 때 계산을 했을 때 원점을
이 철근의 바닥 지점을 원점으로 했으면 계산이 이제 조금 더 단순해지고 깨끗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념상으로 ZY 평면상에서 그 값을 줬을 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맞는데 그게 컴퓨터에서 구현이 안 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면을 XY 평면으로 만들고 내가 철근 또는 기둥의 한 점을 원점으로 만들어 버리고 X, Y 좌표상에서 값을 줘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포인트 내가 이 개수 얘를 쓸 수도 있지만 그죠? 얘도 2개냐 3개냐 내가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이 안에 포인트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개수 얘를 쓰든지 또는 점 배열 명령어를 쓰든지 본인이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잘 쓸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일열 또는 일행으로 가는 부분은 분할선 지점, 즉 포인트 개수를 가지고 포인트 생성하는 명령어가 유용한 거고요. 행과 열로 포인트를 생성하는 거는 점 배열이라는 명령어가 유용한 거예요. 근데 점 배열을 가지고도 포인트 개수만큼 포인트를 찍어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포인트 개수라는 거는 포인트 개수대로 하나, 둘, 셋, 4등분해서 4로 나눠준 거예요. 그죠? 그거를 계산을 얘가 알아서 해준 거냐. 근데 얘는 내가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럼 얘가 더 편한 거예요. 이 개수를 주고 하는 부분은. 근데 지금 아까 점 배열을 했던 거는 다시 한번 연습을 하려고. 그럼 이렇게 포인트를 생성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를 선택하고 복사하면 되죠. 그래서 단일 철근을 가지고 이와 같이 철근을 생성을 해본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해됐죠? 혹시 이해 안 된 사람 있습니까? 이해 안 됐다. 나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한 5분이면 그려질 수 있겠죠? 5분? 5분이면 생성하지 5분. 그죠?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5분이면 하나씩만 넣어보세요. 하나씩. 스트럭 하나. 그 다음에 요 직선 주근 하나씩만 넣어보세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형상은 뭐 점 찍어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복사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에요. 이걸 만들어서 이 마우스 윈도우로 다 선택해서 복사를 하는 거는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얘가 이제 완성됐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맞다. 그럼 나머지 푸팅에는 얘를 갖다 쓰면 되는데 그럴 때 사용자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단일 철근 가지고 기본적인 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를 내가 예를 들어서 나머지 기초에도 얘를 그대로 갖다 쓸 때에는 컴포넌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내가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응용 프로그램 요 측면창에 가서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이와 같이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창이 나타날 거예요. 거기에서 요 메뉴 중에 보면 요 짝대기 선 3개로 되어 있는 요 아이콘을 우리는 고급 기능 접근이라고 해요. 얘를 클릭합니다. 고급 기능 접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메뉴가 나올 건데 거기에서 사용자 컴포넌트 정의라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사용자 컴포넌트 마법사가 보여요. 자, 우리는 얘는 디테일에 해당이 돼요. 접합부가 아니라 상세가 돼요. 유형은 기둥에 들어가는 철근이기 때문에 얘는 상세,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구별 줘야 되니까 그래서 F700짜리 리바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주겠죠, 그죠? 뭐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구분을 시켜줄 거니까 설명을 더 줄 수도 있어요. 설명을 더 해주든지 아니면 식별자를 넣어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지금 시간에서는 생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컴포넌트 객체를 선택해달라고 할 때 컴포넌트 객체들은 철근이 돼요. 이 부팅이 아니에요. 그래서 윈도우로 철근만 선택합니다. 윈도우로. 그러면 철근만 선택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메인 부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 철근은 기초에 들어갈 거예요. 푸팅에. 그래서 기초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메인 부재는. 그 다음에 더 이상 부재는 선택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음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점을 찍어주는 경우도 있고 메인 부재를 찍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기준점은 내가 한 점을 찍으면 그 점을 기준으로 철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해보고 메인 부재만 체크하세요. 메인 부재. 그냥 부재만 선택하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게끔. 이제 더 이상 없으면 마침 눌러주면 돼요. 마침. 그러면 심볼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심볼을 딱 클릭해 보면 철근이 전부 다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 컴포넌트를 지금 만든 거예요. 여기 기둥에다가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 창에 가서 아까 F700이라고 주는 거 있었죠, 그죠? 그러면 걔가 찾아집니다. 이렇게 원뿔 모양. 그럼 얘를 클릭 그리고 푸팅만 선택하면 알아서 들어갑니다. 이게 사용자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테클라의 장점은 똑같아요. 이거 CAD의 블럭이에요, 블럭. 나머지 뭐 여러분들이 뭐 레빗을 쓰든 시빌3D가 쓰든 그 프로덕트 안에 보면 블록 또는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아야 될 사항들이 예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 그만큼 많은 거를 다뤄봐야 되지 되는 거예요. 근데 컴포넌트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컴포넌트는 사용자가 있고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가 만든 거는 사용자를 지금 만든 거예요. 계단 65번 썼던 거 기억나나요? 65번. 그 다음에 13번 썼던 거 기억나요? 피팅. 이 컴포넌트들은 시스템 컴포넌트라고 해요. 자, 우리가 조금 아까 만든 이 컴포넌트. 우리는 얘를
사용자 컴포넌트라고 한다. 근데 이 사용자 컴포넌트라는 의미는 요 환경에서만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 푸팅이 요 700mm짜리 그 다음에 하단이 마이너스 500 되어지는 요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들어가요. 근데 푸팅이 만약에 더 적어 어떻게 적을까? 이렇게 적었다. 만약에 푸팅이 이 푸팅의 프로파일을 내가 얘를 400짜리로 바꿨다. 이렇게 400 그러면 사이즈가 푸팅의 사이즈가 틀려졌죠. 그죠? 지금 아까는 700에 700짜리 기초였는데 지금은 400에 400짜리 기초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됐을 때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지를 보면 됩니다. 컴포넌트 다시 열어서 사용자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고 부제를 조금 아까 400짜리 만든 푸팅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를 작게 하겠다.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프로그래밍을 알아야지 작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얘는 맞지 않아요. 그죠? 이게 사용자 컴포넌트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사용자 컴포넌트를 만들어 놨는데 잘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쪼개야 돼요. 근데 컴포넌트에 지금 조금 아까 만든 이 사용자 컴포넌트를 말 그대로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팝업 메뉴 창이 나와요. 여기서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메시지가 나옵니다. 네가 지금 이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의 모델의 컴포넌트를 사용을 했는데 다 지울 거야 라는 거예요. 이해하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얘를 여기서 지우면 안 되고요. 이 컴포넌트를 먼저 분해시켜야 돼요. 익스플로드 시켜놔야 돼요. 분해시키고 나머지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얘를 지우면 됩니다. 삭제, 나머지 거 다 지워지고 하나는 남겨놔죠. 얘는 아까 뭐 했어요? 분해시켜놨던 거. 분해했던 거. 다시 컴포넌트로 재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컴포넌트를 다시 만들 거예요. 지금 얘를 아까 지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포인트까지 컴포넌트로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포인트는 내가 지우는 게 좋죠. 이미 다 만들어졌으면 더 이상 필요 없다, 포인트는. 그럼 포인트만 선택해서 포인트만 지우면 되는데 포인트 선택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선택 도구에 가서 모두 선택을 끄는 거예요. 얘를 끕니다. 끄면 다 꺼지고 부재만 선택되어져요. 여기에서 부재도 끄고 점만 선택이라는 스위치만 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점만 선택하는 거예요. 점만. 내가 윈도우로 하게 되면 점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하면 점만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모두 선택을 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선택과 스냅을 스위칭을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테클라든 레빗이든 이런 도구 모음을 켰다가 껐다 이거를 충분하게 내 거로 만드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건 시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지웠고요. 얘를 컴포넌트로 만들 때 얘는 창세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래밍 창 띄워서 여기에 고급 기능 접근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사용자 컴포넌트 정의 명령어 이 메뉴를 실행한 다음에 사용자 컴포넌트 마법사가 나오면 거기에 유형은 접합부가 아니라 상세 그리고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F700짜리 그래서 리바라는 이름을 준다. 그럼 이렇게 이름을 주겠지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서 그냥 컴포넌트로 만들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하면 철근만 윈도우로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철근 컴포넌트로 만들 객체를 선택을 다 한 다음에 마법사에서 다음 버튼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 부제는 내가 이 철근이 들어갈 메인 부제가 되는 거예요. 그 메인 부제는 기초죠. 그러니까 기초를 선택하는 겁니다. 기초를. 그런 다음에 메인 부제가 더 이상 선택할 게 없기 때문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아까는 메인 부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메인 부제만 선택하면 지가 알아서 위치 잡아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준점을 찍을 거예요. 기준점. 기준점을 선택하고 나는 이 기준점을 예를 들어서 컨트롤 P 눌러서 이 푸팅에 메인점을 하나 찍겠다. 또는 뭐 모서리점 찍겠다. 그럼 모서리점을 한 점을 찍었어요. 그럼 얘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철근이 들어갈 디테일의 기준점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 그럼 컴포넌트가 이와 같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얘를 이제 이 컴포넌트를 갖다 쓸 때는 자, 컴포넌트 선택하고요. 메인 부제를 선택을 하고 지금은 점을 찍어야지 철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부제만 선택해도 지가 알아서 컴포넌트가 들어갔지만 지금은 기준점을 찍지 않으면 컴포넌트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얘를 미드점을 찍으면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가죠. 미드점을 찍었을 때. 근데 이 경우에는 모서리점을 찍으면 얘는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즉 기준점을 내가 어디를 찍어줬느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메인 부재 옵션이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은 내가 점을 찍었을 때 그 점을 기준으로 철근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